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슬로우 뉴스에서 네. 매일 새벽 3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7시에 이 뉴스레터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당일 네. 뉴스 정리해가지고. 근데 그 혹시 비상계엄 이후에 네. 조금 이 일하시는 게 좀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뉴스의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온갖 프레임이 충돌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뉴스를 단순히 이 사실만 쫓는 것보다 뉴스에 숨겨진 맥락을 봐야 되는데 요즘처럼 뉴스가 정말 그 의도가 깔려 있고 뉴스의 맥락을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그 국면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뉴스의 페이지 뷰 열독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이버 네. 말 들어보니까 거의 5배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체 뉴스가요? 네네. 네이버 뉴스가?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 혹시 잡혀갔나? 라고 뉴스를 보게 되는 게 요즘 많은 분들 심리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잠 깼을 때도 화장실 가기 네. 전에 꼭 뉴스 보게 돼요. 참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벌써 탄핵 이후 정확히 한 달 아닙니까 오늘이? 탄핵 이후 한 달인데 네. 탄핵 가결 네. 이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전 국민이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근데 뭐 뉴스 업자 입장에서는 괜찮으신 걸까요? 어떠세요? 나라는 불행하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과 저널리즘 역할이 중요한 때로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그 뉴스 뒤에 깔려 있는 그 의도, 그 프레임 이거 좀 조목조목 파헤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헷갈려요. 너무 많은 속보가 쏟아지는데 이게 또 누가 무슨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네.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의도인지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게 지금 큰 궁금증이 이거예요. 네. 탄핵 반대 32%라는 네, 네.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요거는 믿을 만한 조사 결과죠. 그렇지만 일단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40%나 된다. 뭐 그런 이상한 조사가 그건 윤석열 많았지만 지지율 40% 이거는 네네. 이상한 조사였어요. 네, 이상한 조사지만 네. 비교적 리얼미터 그리고 더 신뢰가 높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0% 이상 나왔다는 건 국민의 적어도 3명 중 1명 정도는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 헌정 질서를 짓밟는 그런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걸 지금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거나 논쟁이나 공방으로 그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그다음에 불법 그리고 내란을 심판하는 것과 다음 대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섞으면서 자꾸 이제 이걸 가장 강력한 프레임 중에 하나는 탄핵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입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저는 가장 악질적인 여론조사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선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상황이 아니 뭐 국정을 하고 있는데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질문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누가 봐도 이게 위헌적인 내란에 준하는 범죄라는 거 명확한데 그걸 사실 찬반을 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정 지지도잖아요, 사실. 원래는 지금 국정 지지도고 윤석열은 이미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범죄 피의 사실이 명확한데 거기에 대한 그 찬반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걸 단순히 이 차기 정권에 대한 논쟁을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다. 좌우의 대결이다. 자꾸 이러니까 네. 아니 이게 형법상 헌법상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져야 될 시간에 사람들이 이게 좌우의 대결인가? 탄핵 찬성하면 그렇습니다. 좌파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좀 늘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건데요. 우리가 폭력을 반대한다. 전쟁은 옳지 않다.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다 동의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인은 안 된다. 이런 네. 거랑 비슷한 그것처럼 거죠. 내란은 범죄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아서 안 된다. 대통령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논쟁형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걸 논쟁으로 몰고 가서 찬반으로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네. 그 책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죠? 한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해서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프레임인데 프레임이 한번 주어지면 진짜.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그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오늘 강력한 지면을 도배하고 있는 건 윤석열의 방어권입니다.
방어권. 네, 인권위원회가 심지어 윤석열의 아. 인권을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윤석열의 인권이라는 화두를 그러니까 던진 거네요.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대통령을 보면 프레임을 강제로 수갑처에서 끌고 나오면 이 사람이 방어할 권리를 잃게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것이다. 인권위가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고 보면 오늘 아침에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비슷한 얘기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침에 6시에 성명을 내가지고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국가원수위자 최고헌법 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깽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그렇게 했고요. 또 그다음에는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장이 며칠 조선일보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 게 방어권이라는 게 한번 주어지면 그래 방어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프레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방어권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이제 말리는 거죠.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당연히 모든 범죄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느냐라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이 오히려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출석해서 조사를 하자 수사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5번이나 출석 요청을 뭉갰고 수사기관에서 보낸 그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받지 않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결론 그리고 기일에 안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체포영장이잖아요. 구속영장이 아니라. 그렇죠. 체포영장이 왜 발부됐냐면 출석 요청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 거죠. 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수사 받겠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구속 단계가 아니고 조사 좀 해보자. 물어볼 게 있으니 나와달라고 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와서 방어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방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국민들이 검찰이 공수처가 누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법인 것 같은데 경호처 직원들이 네.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심지어 물리적 방어를. 물리적 방어를 요새를 만들어서 네. 철조망까지 치면서 네. 그게 지금 방어권이 없는 것인가? 무력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법적인 방어도 아니고. 그렇죠. 이 또 국격이 떨어진다라는 프레임이 나왔어요. 아, 그것도 국격도 코끼리 같은 건데 사람들이 국격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 국격이 중요하지. 대통령이 브라질의 깽단처럼 수갑차가 나오면 얼마나 나라 망신인가. 나라 망신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프레임을 다시 다르게 헷갈리게 봐야 됩니다. 만드는 거야 그것도. 예, 뭐 또 유혈 사태를 피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결국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국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수갑차는 걸 피하려면 자기가 그래 나가서 조사 받을 테니까 체포영장 물리고 날짜 잡고 수사를 받자 하는 그러니까.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이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나가서 조사 받을 테니까 준비합시다라고 하면 왜 굳이 1,2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외국 사람이 들으면은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면요. 저도 사실 깜놀했던 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받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경찰이 서들어가서 잡으려고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강제로 갑자기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막 끌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제 오늘은 안 지금 나오니까. 소총을 메고 일부러 언론에 노출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자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원인은 애초에 정권을 지키려고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부터 이미 국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서 관제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격이 계속 떨어지는 중이죠.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걸 강제로 꺼내면 국격이 더 떨어지겠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이걸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본인이 직접 나와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어제도 제 기사를 네. 봤는데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네. 그 속보로 딱 우리나라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체포되지 않은 윤, 네. 윤이라고 네. 하죠. 네. 보통 제목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외신에서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지금 범죄 내란범이 실패한 내란이고 아직도 한국은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체포된다라고 보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한국에서 지금 탄핵까지 가결됐는데 왜 이 사람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국경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엽기적인 얘기가 뉴스가 네. 많이 쏟아져 나면서 네. 그게 외신에 조목조목 또 보도가 돼요. 예를 들면 네.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던 네. 그거 기억하시죠? 네, 소폭을 20잔씩 말아먹었다라는 건데요. 보통 20잔은 사실 저도 옛날 먹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글라스에 찰찰 넘치게 만들었다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면 한 40잔 정도 되는 건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잘 못하고 가짜 행렬을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뒷문으로 12시 넘어서 출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기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격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 일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중입니다. 저는 딱 생각났던 게 지난번에 기시다 네. 방일했을 때 윤 대통령이 소폭을 마시자고 해가지고 네. 소맥을 같이 마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므라이스 그걸 먹으면서. 네.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일 20잔씩 마시는 그런 엽기적인 인간이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0잔이라고 보도가 하시죠. 40잔인가요? 반잔이 아니라 네. 잔이 넘치게 따랐기 때문에 아. 보통 사람 용량이 2배 정도 됩니다. 40잔씩 마셨다. 얼마나 국격이 떨어집니까? 국격 프레임도 네. 있고. 지금 나오는 프레임 중에 하나는 탄핵 심판 이후로 수사를 미루자라는 프레임이 있는데요. 탄핵 심판 이후로 탄핵 수사를 미루자. 심판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좀 미루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지금 큰 틀에서는 헌법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이 그렇습니다. 있고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네. 헌법재판은 지금 대통령 파면에 대한 거고 형사재판이 내란에 대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코끼리 같은 건데 박근혜 때와 다르죠. 박근혜는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소관 조사를 했죠. 네. 당연히 박근혜 때는 직권남용 등등의 범죄 사실이 있었으나 재직 중 형사상 소출 받지 않는다는 특권 범위에 있는 거고 내란 및 외환죄는 그게 아니죠. 당장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야지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내란과 외환은 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뭐 소추를 수사도 받는, 되고 당연히 네. 소추도 받을 수 있게 네. 돼 있죠. 그리고 박근혜 때도 이미 안종범 당시 비서관과 정호성 비서관 등이 탄핵 인용 직전에 이미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지금 구속을 하고 이미 지금 내란 공범들도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지금 윤석열만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구속이든 뭐든 일단 수사는 받아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자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일반인들은 특히 그 한남동에 가서 태극기 흔드시는 네. 분들 뭐 그런 그분들도 그 본인의 의견을 뭐 외칠 자유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대체로 정서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분들은 세세하게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그게 얘기도 또 많이 하는 것 강력한 같아요. 프레임인데 오죽하면 했겠느냐라는 말을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하면서 계속 그게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당시 그 계엄령 선포할 때부터 거대 야당의 위헌적 조치라고 했죠. 거대 야당, 그다음에 거야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는데 저놈들에서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위헌적 조치를 거대 야당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위헌적 조치에 맞서기 위해서 위헌적 조치를 했다라는 그 논리적 모순인데다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라는 것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도 결국 윤석열의 자의적 판단인 거죠. 그리고 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겼다라는 그 궤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석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네네. 그래서 국정을 마비했다. 두 번째는 뭐 장관이나 네. 검사 탄핵 이런 거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 사실 근데 둘 다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남발한 것도 맞지만 결국 다 합법적인 이 국회 절차 의결 절차를 통한 거고요. 위헌적 특검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특검법이 계속 발의가 됐지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합법적으로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 모두 합법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서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위헌적인 부분 아닌 거죠. 그렇죠. 어느 것도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한 팩트고 이걸 그 뒤흔드는 게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라는 거지만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오죽함이 아니라 오죽하더라도 위헌적인 계엄은 절대 불법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공을 막 들고 뛰어놓고는 네. 나중에 왜 공을 손으로 들고 뛰었어요? 축구는 발로 차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막 이렇게 태클하고 거칠게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내가 들고 뛸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내가 들고 뛰었겠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합법적인 셈이죠. 정치 영역에 있는 것과 완전히 위헌적인
위헌적인 내란 범죄를 동일한 수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정치 행위로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과 네. 헌법 틀 안에 있는 것과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뭔가 폭력적으로 이 상황을 제압하려고 했던 거 다른 건데. 맞습니다. 민주당이 비판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그 정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하나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통치 행위다라는 것도 있는데 통치행위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에서 아니 그렇지만 이건 헌법에서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변호인단에서는. 김민전 의원도 그런 말을 하고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그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떤 통치 행위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애초에 헌법적 결단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떤 결단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헌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헌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결국 다시 이거 통치행위다라고 말하는 건 그 결국 이 동업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위헌이라는 거 위헌적 조치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그 통치행위라는 말 뒤에 또 이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잠깐 겁만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일단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 300여 명이 가서 그냥 겁만 주고 그냥 해제 의결 되자마자 다 철수했습니다. 겁만 주려 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다 수사 결과가 드러났고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미 그거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에 윤석열이 지시를 내렸고요. 통과된 뒤에도 이미 그 벙커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엄을 지속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미 2시간 그리고 최종 그 계엄 해제를 하기까지 5시간여 동안 엄청난 지금 그 위헌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심판하는 것인데 2시간짜리 내란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문짝을 도끼로라도 부수고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사실 확인됐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시간짜리 내란도 아니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 그리고 겁만 주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한남동의 탄핵 반대 집회의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 논리를 계속해서 또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탄핵을 반대하는 32% 사람들은 그냥 2시간짜리 내란이고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민주당에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모두가 다 그 허위의 프레임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 위반의 내란 범죄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그런 그 논리 구조입니다. 그 내란죄를 탄핵 사회에 넣냐 빼냐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또 이건 사실 그 걸었어요. 민주당의 패착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지금 뭐 탄핵 사유의 80%가 날아갔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게 80% 날아갔으면 본인들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탄핵 인용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이 가정 폭력이 있었다면 가정 폭력으로 만약에 그 형법상 이제 폭력으로 처벌받는 것과 이혼 소송은 별개인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폭력 행위가 심했다면 경찰 고발을 해서 따로 그건 재판을 받을 거고 이혼 소송 말고도 이혼에 해당하는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만약에 정말 폭력이 심하면 경찰을 고발하겠죠. 그것과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 건 전혀 별개인 거죠. 지금 탄핵 심판은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징계 심판의 성격인 거고 지금 이제 내란죄 재판은 수사는 말 그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는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 그럼 당연히 도둑질은 경찰 조사를 할 것이고 이 도둑질의 그 맥락이 드러나면 이게 공무원을 파면할까 만약 질경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별도로 가는 거죠. 근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하지 말자거나 아니면 탄핵 심판과 이걸 따로 가져가자라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 수사는 따로 가자라는 게 이 탄핵 심판의 사유가 날아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파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프레임화하고 있다. 저는 이런 비유도 생각났어요. 은행장이 자기 은행을 터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 자기 동창 직원들 시켜가지고 같이 터는데 털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뭐 사상자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이사회에서 은행장 파면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경찰에서 수사해서 내가 은행 강도라는 게 입증이 돼야 날 파면할 수 있지 왜 그러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은행 강도로 입증되거나 살인이 있었거나 이런 거 아니라도 그런 짓 했으면 은행장 자격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헌법재판소에서 다툰다는 거죠. 네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원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거의 내란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법적인 평가의 영역이라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내란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 형사법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든 내란죄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만 하면 탄핵이 인용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건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이 탄핵 전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인 이런 논리 구조를 전혀 무시한 판단인 거죠. 논리 엄청 명쾌하네요. 네.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만 하면 그렇죠. 탄핵은 인용되는 거 맞기 때문에 네. 그건 빨리 탄핵은 탄핵 심판대로 가는 그렇죠. 게 맞다. 이 내란죄를 빼자고 하는 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면 당연히 내란죄가 될 텐데 그 판단을 일단 형사법정으로 미루자.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탄핵 인용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 구조에서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볼 뜻이라는 필요도 없습니다. 거네요. 네. 네. 또 무슨 프레임이 있나요? 공수처의 자격이 없다 프레임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공수처 체포영장 가져와봤자 너희들은 자격 없으니까 못 그렇습니다. 나간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면서 내란죄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경찰이 사실 이런 그 거물급 사건을 수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거 우리가 가져가겠어라고 이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가져간 상황이죠.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연결된 범위에서 내란죄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검찰도 욕심을 내고 있고요. 공수처는 이제 당연히 고위공직자 사건이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가 있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은 지금 이게 경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면 경찰이 가져오면 응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을 끌려는 그런 이제 꼼수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찰이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공수처에 자격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시간을 끌고 버티고 영장을 거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것 같고. 네,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자꾸 있다. 시비하게 되고 네. 진보적인 분들도 공수처 잘못하고 있다 뭐 열불 내는 분들 많아요.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러면 무능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논리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같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데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고 거부할 명분 심지어 없죠. 범죄 없다. 피의자가 그것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지금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또 다른 프레임들도 있어요? 네. 비슷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프레임이 그거는 야당이 강력한데 폭주하고 있다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것 그렇습니다. 같기도 하네요. 명백한 헌정 유린 사태를 두고 이 정치적 고려를 한다거나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많은 국민들이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범죄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 범죄의 심판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더라도 그 명백한 헌법 위반 범죄를 두고 우리가 이걸 눈 감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빨리 이걸 처벌하는 게 한국 정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까는 이게 정리된 다음에 문제인 거죠. 어떤 정치적 고려도 이 내란 범죄를 심판하는 것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강력한 것 같네요. 쉽지 않죠. 탄핵 반대한다는 여론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다 진짜 윤석열 씨를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야당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다, 민주당이 싫다, 뭐 이재명이 싫다 이런 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헌을 논의해 보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도 사실 당연히 맞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개헌을 논의하는 것도 논의할 수 필요한데 있죠. 논의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뒤섞으면 안 된다.
개헌 그러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구나. 그리고 이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개헌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계속 논점을 뒤흔드는 거죠. 아. 물론 5년 단임제 폐의가 크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네,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만약에 4년 중임제였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비상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고. 그 인간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대통령 몇 명 있었는데 비상계엄한 사람 그렇죠. 없잖아요. 이 인간을 처벌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제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제도의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논점을 뒤섞으면 안 된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라는 프레임에는 결국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그다음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탄핵 심판에 뭔가 쟁점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특검으로 가자 프레임도 있죠. 이걸 계속 돌리고 있는데 가자. 지금 이것도 조선일보 일면에 자꾸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지금 공수처가 자기가 없으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으로 이 가자. 얘기인가요? 또 지금 이제 특검법이 계속 논의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공수처의 수사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특검이 가져갈 건데 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하느냐라는 프레임도 깔려 있고요. 또 동시에 특검이 발족이 되면 준비 기간에 22일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또 수사를 못 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윤석열은 관저에서 숨어가지고 시간을 보내겠죠. 관저에서 뭐 하고 있나요? 관저 지금 좋은가? 관저에서 지금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그 경호처 간부들과 또 점심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티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파티인지 모르겠지만 점심을 먹었다는 게 애초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뭔가 그 지시를 한다는 것도 권한 위반이다라는 얘기도 그것도 나오고. 직권남용인데. 그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 그 이야기도 나왔죠. 오늘 아침에 총을 쓸 수 없으면 칼이라도 휘둘러라.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공고가 아니라 최악이야. 지시였다면 애초에 이 사람은 지금 물론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을 지킬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특검으로 가자라는 그 프레임에는 시간을 끌려는 주장,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특검을 네.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데. 특검을 지금 그 외환죄를 넣느냐 마느냐도 좀 쟁점이고 이 3자 추천을 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한독수도 그렇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런데 합의하라는 플레임이 있어요. 합의하라. 합의해서 가져와라. 계속 여야 합의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도대체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금 뭐 거야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야당이 다수긴 하지만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했는데 도대체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 그러면 합의를 하라는 건 합의가 안 되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다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걸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심지어 권한대행이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계속해서 뭉개고 있다라는 것도 모순적인 그거 상황이죠. 여야 합의 얘기하는 거는 네.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국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럼 국회를 상대로 일을 해야지 행정부는.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국회를 상대하지 않고 여야를 따로따로 상대하겠다는 건 이거는 마치 조선시대 임금이 네. 당파들을 따로따로 상대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1대1로 보겠다는 거죠. 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돼서 짧게 남은 프레임을 설명을 네네. 드리면요. 요즘 뭐 자영업자 어렵다 프레임, 경제가 어렵다 프레임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윤석열이 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저에서 공성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다들 심리 상태가 안 좋아서 회식도 빨리 취소하고. 이걸 넘어가야 지금 경제 회복이 될 텐데 자영업자들 어렵다 프레임은 결국 책임이 윤석열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맨날 예약 뭐 시위 때문에 자영업자 안 그렇습니다. 된다고 그러는데 시위 때문에 안 시위 때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있기 계엄 때문에 선포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네. 온 건데. 네. 또 그 믿기 어렵지만 조선일보 일면에 불법이 판친다라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있었고요. 윤석열 비판한 건가요? 아닙니다. 한남동 10차선을 막고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불법이 판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 시위 프레임은 정말 오래된 레퍼토리인데 물론 도로 점거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이유는 밤새 눈을 맞고 키세스 시위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도둑을 쫓고 있는데 무단횡 단을 했다고 남부라는 꼴이고요. 애초에 내란죄는 이 도둑과 비교할 수 없는 사형에 준하는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 범죄를 놔두고 도로 점거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다 보니까 네. 큰 틀로 몇 개 묶이는 것 네. 같아요. 첫째, 윤석열 인권도 보호해줘야지, 방어권 해야지, 대통령인데 좀 위신 챙겨줘야지, 윤석열 보호해야지, 네. 이 프레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저렇게 폐악질을 하잖아. 야당이 나쁘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한 거 아니야. 네. 계속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거니까 이재명도 안 되니까 야당 나쁘다. 요거에 맞습니다. 대한 프레임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수사, 법 이런 거 제대로 집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도 불법이고 체포영장 불법 프레임.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식적인 국민들, 시민들이라면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는 걸 알 텐데도 근데 자꾸 논쟁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무슨 프레임을 가져야 돼? 마지막 꼭 하나만 더 얘기할 거는 그 친중 혐오 프레임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고령 선포 때도 그런 말을 했고요.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정말 심각한 칼럼을 썼습니다. 쉐쉐 트럼프가 중국의 쉐쉐를 용납하지 못할 거다. 이 표현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썼던 표현인데 윤석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친중 프레임을 친중으로 갈 거다. 이재명은 친중, 윤석열은 친미.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여론을 반 이재명으로 몰고 가는 그런 프레임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묻고 싶은 게 네. 나중에 혹시라도 야당에서 네. 지금의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네. 비상계엄을 했는데 통치행위였다. 네. 뭐 폐악질하는 보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이랬을 때도 똑같은 프레임이 나올지 정말 의문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슨 프레임을 가지고 그게 다 아니라고 그러면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일단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에 빠지지 말고요. 더 크게 판을 봐야 됩니다. 한 발 떨어져서 큰 맥락을 봐야 되고 모든 기사에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의도를 읽어야 되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민주주의를 빠르게 복원하고 불법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정상 사회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프레임들은 지금 이슈를 왜곡하고 쟁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과 변죽 울리는 그런 프레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과 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걸 법적 절차에 따라 네. 헌법 절차에 따라서 잘 수행해 가야 된다. 상식의 문제죠. 예, 그것에 협조하냐 안 하냐 이 네. 프레임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이 쿠데타에 맞서는 우리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